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고도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콘. 네. 자,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모셔볼까요? 이 존재감만으로도 열일하시는 분입니다. 단발머리 휘날리며 오셨는데요. 찬 씨,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유지한입니다. 네. 네. 그리고 고마워라 스승의 은혜. 자, 저희가 언젠가 보답할 날이 오겠죠? 저희의 든든한 중국어 선생님 페이쌤 모셨습니다. 정말 네, 눈물 날 뻔했어요. 덕분에 저는 매일매일 스승의 날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말 한국인보다 한국말 잘해서 네. 그의 존재감 좀 많이 의심가는 우리 맞아요. 똘똘한 그리고 너무나 이쁜 미녀 김희영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영입니다. 네. 자, 오늘은 드디어 김희영 씨 중국인이라는 거 좀 증명할 수 있는 기회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너무 근데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중국어를 해도 믿겨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요. 예. 그러면 좀 있긴 해요. 자, 근데 일단은 사진 한번 볼까요? 저희 지금 하나 준비한 게 있거든요. 네. 네. 이게 뭐죠? 자, 되게 복잡한 한자 많이 써 있죠. 네. 이거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제일 위에 보이는 회사명을 읽어드릴게요. 네네. 네, 宝鸡有一群怀揣着梦想的少年，相信在牛大叔的带领下，会创造生命的奇迹。网络科技有限公司。 까지? 공司알아들었는데. 되게 길죠. 이게 영생 공司. 장인 거예요? 네, 회사명이 이렇게 긴 거예요. 아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간장게장, 공장장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느낌이 됐다? 약간 그런 건데 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인터넷을 봤는데 네. 이 소규모 IT 기업 회사 이름이래요. 이게 전체 다. 자, 이게 네. 진짜 회사 이름인 거예요. 근데 네. 회사 이름 너무 긴데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게 맞아요? 네, 이게, 그런가 봐요. 네, 이게 한국어로도 참 어렵던데요. 한번 네. 들어보세요. 한국어 제가 옮겨볼게요. 네. 니우 아저씨의 영도 아래 생명을 창조하는 꿈을 품은 네. 바오지세 소년들이 있는 기적의 인터넷 과학 회사라는 뜻이래요. 이게 한국어로 읽기도 힘드네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아니, 진짜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회사 이름이 사실 저 정도로 길면은 규정 위반 같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절대 그런 거 아니래요. 이제 그 규정 위반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놀랍지만. 이게 저렇게. 사실은 이런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뭐요? 한국에서 이게 제일 긴 이름으로 있잖아요. 그 되게 유명했던 화제된 적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그거 아닌가? 예, 예. 그 황금독수리 세상을 놀라게 하다. 그거보다 더 긴 이름이 있습니다. 진짜요? 뭐냐면은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뭐예요? 이게 끝이에요. 진짜 굳이 왜 이렇게 물었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우리가 이야기가 많았는데 우리 처음에 미션이었던 우리 미용 씨 국적 밝히는 건 어떻게 잘 된 건가요? 자, 오늘은 드디어 김희용 씨 중국인이라는 거 좀 증명할 수 있는 기회 하나 드리겠습니다. 宝鸡有一群怀揣着梦想的少年，相信在牛大叔的带领下。 중국인인 것으로? 솔직히 근데 잘 모르겠는데. 그거 도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어렵네요. 지구에서 태어난 예, 이제 예. 지구인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중국인 인증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지금 출발합니다. 건조 방요문 다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观众朋友们晚上好，我们是中国密码。 자, 저희 최근에 그 배웠던 중국어 한번 좀 인사해 볼까요? 네. 我们是中国密码的主持人. 오, 주持人. 예. 저도 하려고 했는데 한 발 늦었네요. 네. 네, 이 사회자 MC가 중국어로 주출런이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보니까 중국어는 이제 한자가 기본이어서 한자만 보면은 뜻을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MC는 왜 주출런이라고 표현하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자, 주持人은요, 주는 주인 주자예요. 즉, 방송의 주인이 되어서, 호스트가 되어서, 츠는 지킨다, 유지시킨다. 방송을 유지시키는 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방송의 어떤 대들보가 되는, 방송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아, 이게 그 기쁜 뜻이셨어요? 네, 방송을 지켜주는. 갑자기 우리 역할 더 중요해진 네, 것 같고 그러니까요. 뭔가 이 그 추출한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러워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용 씨, 저희한테 중국어로 직업이 뭔지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你做什么工作你做什么工作 我是主持人. 와, 이거 하려고 대답 물어보다가 내가 MC다. 내가 지금 한 MC다? 거예요. 네. 하여튼 저희가 좀 더 당당하게 저희 중국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좀 열심히 해볼까요? 자, 쌤, 빨리 우리 복습해볼까요? 그럴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었죠? 우리 주말에 뭘 하는지 묻고 답하는 거 공부했었는데요. 네, 그러면 일단 우리말하고 발음 비슷했던 주말부터 중국어 복습해볼게요. 주말이 중국어로 뭐였죠? 조모. 周末. 와, 맞아요.周末. 토요일은 조모. 길고 일요일은 금방 끝나니까 周末 뭐. 이렇게 했었고요. 周末. 그렇죠. 네. 자, 그럼 주말에 당신은 뭐 하세요? 라는 표현을 같이 해볼게요. 周末你做什么? 시작. 周末你做什么? 周末你做什么?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요, 저희가 릴레이로 저는 줄리안 씨에게, 줄리안 씨는 보미 씨에게 이렇게 묻고 답하는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네, 자, 눈 피하지 마시고 제가 줄리안 씨에게 어디, 주말에 뭐 네. 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자꾸, 네, 안 줄리안, 보이네요. 줄리안, 周末你做什么? 我주어 운동. 운동. 아, 운동하셨구나. 周末我做运动. 그러면 그대로 릴레이로 질문을 또 해보세요. 보미 씨는 주말에 뭐 하는지? 조모, 니 주어 션 뭐? 周末我休息. 周末我休息. 우리 재한 씨는 일단은 못 본 척 해드릴까요? 어떻게? 아니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어, 진짜? 있어요. 네. 질문부터. 네. 周末你做什么? 周末你做什么? 아,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게임인가요? 네. 대답을 좀. 저는 앵무새라서요. 아, 그렇구나. 周末你做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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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의 질문을 그대로 미용 씨에게 해주세요. 你做什么? 좋아요. 周末我见我朋友周末我交朋友. Yes 미용 씨는 뭐 하는 영어에 갑자기 예스. 예스네요. 周末我交朋友. Yes Yes Yes. 周末我见朋友. 쟤 만났다. 누구를? 친구를 그렇죠. 만났다. 주말에 친구를 만난다고 만난다. 하네요. 너무 좋아요. 자, 周末我见我朋友周末我见我朋友周末我交 그러면 우리 주말에 뭐 하는지 각자 다 알아봤고요. 네. 이번에 또 하나 중요했던 거. 네. 동사 뒤에 뭐 붙여가지고 무엇 하자라고 제안하는 거 했었는데 이것도 기억하시나요? 한 글자? 끝에 뭐 바. 붙이면 되죠? 바 붙이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먹자 하려면 칠바. 그쵸. 마시자. 그야마. 허바. 허바. 그쵸. 공부하자. 쉬어봐. 그쵸. 또 뭐 있죠? 우리 좀 쉬자. 진짜 쉬시바. 그렇죠. 출근 좀 합시다. 쌍반바. 퇴근합시다. 샤. 시아반바. 그리고 그 사장님이에요. 야근합시다. 쌍반바. 아니요. 쌍반바. 아니요. 그럼 합쳐보세요. 지아반바. 지아반바. 그러면 야근합시다. 이렇게 알고 자꾸 있는 야근을 듣기 싫어서 그렇죠. 외우시지 맞아요. 않네요. 머릿속에 그게 빼버렸군요. 바로. 네. 알고 있는 동사 뒤에 바만 붙이면 그 동작을 하자라는 표현이 돼요. 그럼 사랑하자. 알바. 그렇죠. 알바. 사랑하라. 알바. 알바. 아이바. 네. 아이바. 왜셔뭐. 사랑하지 말자. 네, 이런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어떤 제안을 좀 한 번씩 해볼게요. 시청자분들에게 뭘 합시다 이런 제안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씩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줄리안, 니 쉬어봐. 얘기해 볼까요? 观众朋友们, 운동봐. 오면 운동봐. 밑도 끝도 없이 운동하라고 합니다. 아, 예. 그러면 마오메이, 니 네. 쉬어봐. 뭘 하라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럼요. 네. 그렇다면 观众朋友们你们看中国密码吧. 와, 역시 우리 와, 프로그램 챙기는 거는 멋있다. 보미 씨밖에 없네요. 观众朋友们你们看中国密码吧. 와. 그럼 미용 씨도 하나 시청자분들에게 观众朋友们最近 다시 할까요? 观众朋友们最近 다시 할까요? 아니 제안대로 잘하시면 어떡해요? 아, 너무 고마워요. 지금 이렇게 해주니까 말 편해지고. 근데 더 중국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잠깐만. 잘할 수 있어요. 네. 설마. 잘할 수 있다고 잘할 수 하네요. 있어요.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뭔가 이상한데. 观众朋友们最近天气很热请多注意身体吧 우와, 괜히 생티바. 시켰나 봐요. 무슨 말이죠? 생티바. 날씨가 더워지고 있으니까 쭈이 샨티바 조심. 이제 건강 유의하시라고 네. 말씀드렸어요. 중국이 맞는 것 같습니다. 观众朋友们最近天气很热请多注意身体吧 우와, 생티바. 괜히 시켰나 봐요. 무슨 말이죠? 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스님이 한국인이 아닌 것 같아요. 아, 한국어가 너무 선생님이 어눌한가요? 너무 중국을 잘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자, 그럼 오늘도 새롭고 재밌게 또 배워봐야겠죠? 네. 今天我们是什么? 네, 좋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라오스, 今天我们学什么? 우리 오늘 뭘 배우냐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동사만 쭉 나열했었어요. 네. 먹다, 칠, 마시다, 허, 공부하다, 쉬 이렇게만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한 글자를 추가해서요.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만들어 볼 거예요. 딱 그 한 글자는요. 같이 해볼게요. 想. 想 간절함을 담아서 삼성으로 꾹 누를게요. 想. 想 하고 싶어 해야 되니까 想. 네, 간절한 만큼 想.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한자를 잘 보시면요. 한자가 익숙하실 거예요. 나무목자가 써 있고요. 그 옆에는 눈목자가 있어요. 네. 나무목, 눈목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마음 심자가 있거든요. 네, 그쵸. 어떤 글자냐면 사람 눈이 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마음은 뭔가 의욕이 있는데 나무에 눈이 붙어 있으니까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지금만 하고 싶지만 당장은 할 수 없을 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딱 붙어 있지만 나갈 수는 없어요. 간절한 마음. 네, 그게 한자에 다 담겨 있어요. 네. 저희가 이 샹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그래요. 동사를 많이 알면 되는데 일단은 재환 씨가 좋아하는 그 먹다 뭐였죠? 먹다. 칠. 그쵸. 그러면 칠을 알고 있으면 네. 내 건데 막 뺏어갔어요. 그렇죠. 칠 있어요. 칠 그러면 먹고 싶다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想吃 하시면 돼요. 想吃 해볼까요? 想吃 나는 먹고 싶어. 我想吃 그렇죠. 我想吃. 很好. 네. 그러면 마시고 싶다. 마시고 싶다는 샹허. 오 맞아. 헐은 그녀고요. 그냥 想喝. 샹허. 그렇죠. 담백하게 想喝 어. 마시고 싶다. 또 어떤 거 만들 수 있을까요? 쉬고 싶다. 그럼 갖고 싶으세요? 너무 좋네요. 땡큐. 제일 중요한 거.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피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想休息. 그렇죠. 시. 想休息. 준현 씨는 뭐 떠오르세요? 저는 자꾸 이게 막 중국 배우다 보니까 네. 중국 가고 싶은데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我去想去中国 오, 맞아요. 中国. 想去中国. 같이 해볼까요? 想去中国. 中国. 한 번만 더. 想去中国. 그렇죠. 여러분들 그동안 되게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너무 시원해요. 想休息,想去中国 이렇게 쓸 수 있고요. 相爱 想爱. 相爱 아, 사랑하고 싶다. 사랑꾼이에요, 여러분, 네, 이것도. 사랑꾼이십니다. 想爱, 사랑하고 싶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알아보려면 질문을 일단 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어야 되니까 무엇이 뭐였죠? 什么 그렇죠. 理想,什么 理想, 뭘 하다. 하다 먹다 말고 무엇 하다. 아, 做. 오, 맞아요. 연결해볼까요? 理想做什么? 한 번만 더. 理想做什么? 做 자리에 동사를 쇽쇽 갈아 끼기만 하면 돼요. 너는 뭐 먹고 싶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 먹고 싶니? 你想吃什么? 맞아요. 같이 해볼까요? 你想吃什么? 네, 나중에 소개팅 자리에서 아무거나 막 주문하시지 마시고 뭘 드시고 싶으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你想吃什么? 그러면 줄리안 씨 여기가 커피숍이다. 약간 다정하게 아이, 뭘 마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你 질문하신다면 想喝什么 그래서 느끼하게 말고 다정하게 你 질문하신다면 想喝什么 그래서 느끼하게 말고 다정하게 你想喝什么 그렇죠. 뭐가 마시고 싶나요? 라는 표현이 될 수 있죠. 你想喝什么? 느끼했나요? 어? 느끼했나요? 아니 달콤했어요. 你想你 하신다면 想喝什么 그래서 느끼하게 말고 다정하게. 네, 그러면 저랑 미용 씨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막 얘기해보고 질문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번역을 좀 해주세요. 오케이.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미용 씨에게 여쭤볼게요. 美红,你想看什么? 뭐 보고 싶어? 뭘 오, 먹고 맞아요. 영화 같은 거 보는 거, 막 이런 거. 금방 맞추시네? 그럼 미용 씨도 뭐 하나 주세요. 佩쌤, 你想去哪儿?佩쌤, 你想去哪儿?你想去哪? 아, 想去 이것도 哪 오래됐다. 儿? 어디 가면? 와, 3주 지났는데 아직도 어디 가고 기억하십니다. 어디 가고 싶어? 그쵸. 저도 하나 해볼게요. 네. 今天晚上你想吃什么?今天晚上你想吃什么? 오늘 저녁. 니 뭐. 想吃什 아, 么? 뭐 먹고 싶어? 와, 먹고 오늘 싶어. 저녁 뭐 먹고 싶어? 맞아요. 자주 하는 질문이죠. 네. 마지막 미용 씨의 그러면은佩쌤, 周末你想做什么?佩쌤, 周末你想做什么?
아, 너 뭐 하고 주말에 싶어? 주말에? 뭐 하고 싶어? 두 분 합치면 되네요. 주말에랑 네. 뭐 하고 싶어랑 니샹 주말에 做什么 뭐 하고 맞아요. 싶어. 周末 니샹 做什么 주말에 뭐 하고 싶어. 너무 잘하시네요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서로 뭘 하고 싶은지 좀 묻고 답하는 연습을 좀 해볼까요? 네. 일단은 줄리안이 바오메이에게 물어보세요. 바오메이 주말에 뭐 하고 싶어? 包妹，周末你想什么？ 니샹 하고 你想 싶다. 做什么？ 그렇죠. 니샹 做什么?周末我想休息。줄리안 니너? 이렇게 또 들어가면은 또 그렇죠. 니너 갑자기 그런 거 공부하고 하기 싶다고. 어렵죠. 그렇죠. 그 아까부터 계속 쉬고 싶다고. 저는 그러면 쉬는 거 말고 운동하고 네. 싶다고. 네. 我想运动. 我想 하고 싶다. 啊， 做周末我想运动. 맞아요. 周末我想做运动. 我想做运动. 맞아요. 周末我想做运动. 니너? 아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했잖아요. 니너 가까이 하면 진도를 못 에, 나가거든요. 자꾸 NU가 들어가서. 네, 저한테 그럼 니너 해주세요. 제가 니너? 진도 나갈게요. 저는 진도 나가고 싶어요. 네. 네, 그러면 이어서 네, 어쨌든 두 분의 대화는 들을수록 언제나 흐뭇한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우리 미용 씨도 뭐 하고 싶은지 한번 물어볼게요. 네. 매형, 周末你想做什么?周末我想看电影，老师呢？我也想看电影. 요거는 모르겠죠? 뭔가 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번더 해주세요. 칸이라고 했는데. 周末我想看电影。 띠용이는 보고 싶대요. 네, 맞나요? 我也想看电影. 우리는 뭐 하고 싶게요? 팬도 보고 싶다고 네, 했는데. 뭐가 보고 싶은 걸까요? 주말에. 영화? 오. 周末我想看电影，老师呢？周末我想看电影，老师呢？ 영화? 오. 진짜예요? 네, 진짜로? 진짜예요. 네, 와, 그래서 그냥 맞췄는데. 와. 이게 우리가 안타까운 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네. 자꾸 추리를 네. 맞추네요. 눈치 때려 맞추다니요. 뭔가 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번더 해주세요. 칸이라고 했는데. 영화? 오. 제가 다시 한번 발음해 드릴게요. 네. 周末我想看电影 여기에서 영화 电影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电影.电影 이게 영화예요. 네. 발음이 좀 세요. 잉자가 영화 할 때 영자예요. 네. 한자로 电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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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电은 이제 전기로 나오는 그렇죠. 너무 잘하신다. 电影. 그렇죠. 电影. 영화를 보고 싶다라고 표현했고요. 한 글자를 추가해서요.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만들어 볼 거예요. 想. 想. 간절함을 담아서 삼성으로 꼭 누를게요. 想. 질문을 일단 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어야 되니까 你想做什么? 한 번만 더. 你想做什么? 너는 뭐 먹고 싶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你想吃什么? 맞아요. 你想吃什么? 샹의 또 다른 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그동안은 샹이 우리가 하고 싶다, 그래서 샹, 做, 샹, 吃, 샹, 喝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요. 네. 가끔은 동사가 없는 문장에 샹이 딱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我想你, 我想你, 뭔가 모르. 나想你. 너 보고 싶다? 그러면 그렇죠. 오. 네, 맞아요. 어떻게 잘 맞추셨지? 샹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무에 눈이 딱 있어가지고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그립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거. 그래서 그리운 마음을 샹이라고 써요. 네, 샹. 그리운 마음, 보고 싶은 마음. 그래서 我想你 하면 무슨 뜻? I 나- miss you. 그렇죠. I miss you. 그렇죠. 네, 그렇군요. 영어도 잘하시네요. I miss you.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네, 원어민인 줄. 근데 이거 네. 되게 꿀 표현인 것 같아요. 전 여러분이 보고 싶습니다. 我想大家 와, 여러분이 보고 싶습니다. 그럼 약간 뭐 좋아요. 부모님 보고 싶다거나 고향 그리울 때 네네네. 그러면 이제 我想比利时 오, 맞아요. 我想爸爸妈妈 엄마 아빠 오션 보고 싶어요. 봐봐. 맞아요. 이렇게 네, 표현하실 수 맞아요. 있습니다. 줄리안 씨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중국 연예인들이 활동이 뜸할 때 SNS에 이제 팬들이 그립다라고 오션. 올리곤 하거든요. 홍영환. 어떻게 네. 올리면 될까요, 그러면? 我想你们你们呢? 아, 이렇게. 이거는 난 너네 보고 싶은데 너네도 보고 싶은가? 댓글 막 난리 나겠네요. 와. 좋아요. 댓글 막 난리 나겠네요. 와. 좋아요, 좋아요. 이 님은 시향이라는 단어가 진짜 버릴 데가 없네요. 이거 그렇죠. 하나만 갖고 있어도 굉장히 많은데 써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중국어를 배워봤는데요.
줄리안 씨 준비됐나요?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일주일 동안 이 연기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 또 명연기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일단 두 분의 연기를 제가 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중국어 연기 볼 때마다 소름 돋았는데. 정말요? 네, 저도요. 네.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의 두 분의 미션 단어 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샹, 샹. 뭐 하고 싶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뭘 좀 먹고 싶다 이런 표현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오하오. 제가 오늘은요 라오반이고요. 줄리안이 신입사원입니다. 아, 사장님이시군요. 네. 주얼리 회사 사장님. 네, 라오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 줄리안 씨에게 주말 계획을 좀 물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줄리안, 好，公主怎么样？ 오, 好公主怎么样？ 오. 啊，老板，空球很有意思，我非常喜欢我们的空球，我非常喜欢我们的空球。这么你想做什么？这么你想做什么？周末啊，我想休息。我想休息。老板呢？我上班，你休息吧。不，我不喜欢休息，我希望上班。谢谢谢谢。我非常喜欢你。你想吃什么？你想吃什么？你想吃什么？我希望吃老板喜欢的菜。你是我们公司的人才，你是我们公司的人才。 박수를 이렇게는 못 치겠네요. 저 이렇게 해볼게요. 박수가 안 나오네요. 아, 네, 진짜 정말. 소름이 돋네요, 정말. 제가 정확히 뜻은 다 모르지만 네, 대충 뜻을, 그러니까. 대충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네. 나는 정말 네가 음식이 먹고 싶은 네, 약간 아닙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我不喜欢休息。 엄청 귀여우시네요, 진짜. 연기는 자연스러움의 네. 예술이니까.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나도 되게 선생님. 비굴해 보였어요. 네. 아, 진짜 네. 카메라가 갑자기 원래 이렇게 똑바로 돼 있는데 갑자기 이제 돌려고 했다는 약간 음식을 봤어요. 못 보겠다. 같아요. 예. 표정들이 저 좋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다 좋았는데 발음을 조금 지적한다면 여기 그렇죠. 보민 씨가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요. 我想上班 이거에서 약간 불어 느낌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我想上班. 我想上班인데 我想 너무 上班.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출근을 마음에 들어서.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자꾸 이게 上班 이렇게 돼서 上班, 上班 그거 하나 걸렸고요. 그리고 오늘의 그 키워드였던 想을 좀 꾹꾹 눌러서 간절하게 我想, 我想. 네, 다른 거 너무 좋았어요. 아까 그 대표님이 좋아하는 음식 먹겠다 이런 거는 너무 잘하셨어요. 사회생활 좀 하루 그렇죠. 지나니까 我想吃老板喜欢的菜뭐 이런 것들은 네, 너무 좋은 표현이었어요. 네. 我希望吃老板喜欢的菜. 오. 근데 어쨌든 사장님 역할을 하니까 상황극이지만 좀 대리만족이 되네요. 아, 그래요? 전 좋았어요. 진짜로 진짜 신입사원 때 느낌이어가지고 네. 갑자기 막 성급하고 뭐 억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이 모든 직원들이 제일 하고 싶은 말 대신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뭘까요? 老板我们想下班 맞습니다. 我们想下班. 네. 我们想下班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중국어 시간이었습니다. 필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륙을 잃기 힘든 중국 기업들은 전 세계의 성적을 어떤지 알아보고 분석해볼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중국의 다양한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기업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자연스럽게 중국인들에 대해서도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중국인들은 그 어떤 자동차를 좋아하고 뭐 어떤 걸 먹는지 또 어떤 걸 간식으로 주로 먹는지 물건을 어떤 거 사는지 이런 맞아요. 것들 좀 배워가면 좋을까 싶은데 오늘은 어떤 회사를 배우는 거죠? 네, 그렇다면 오늘은 중국인들이 어떤 우유를 마시는지 살짝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네, 중국의 대표적인 우유 기업 네몽고 1위 시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그 1위라고 부르는데요. 네. 네, 1위 시럽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회사 이름을 중국인들은 1위라고 불러요. 네, 1위라고 부르는데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 보통 우리가 왜 어떤 기업의 척도를 알아보려면 네. 그 광고 모델, 브랜드 네. 모델이 누군지를 보잖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중국의 그 스타들은 대부분 다 1위 모델을 했던 경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안젤라 베이비 다 아시죠? 네, 가장 최근에 1위 시럽에 이제 그 모델 활동을 했었고요. 와. 우리나라 배우로는 별에서 온 그대로 한창 인기가 있던 시절에 김수현 씨가 1위의 그 메론맛 우유를 광고하게 됐었어요. 이것만 봐도 그러네요. 1위가 얼마나 인기 있는 기업인지 알 수 있죠.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우유나 요거트 같은 거는 이제 1위 거만 먹고 자랐었어요. 네, 제 주위 친구들도 거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좀 중국 사람 같기도 하고. 또다시. 네. 조금씩. 사실 이 중국인들은 차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다른 음료를 마신다는 게 살짝 어색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요.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일관성 있게 중국인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 먼저 기업 리포트부터 함께 보시죠. 네. 이름 네몽고 1위 시럽. 1993년 출생. 어리네요. 1위 우유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56년도 후시웨 족구 합작 우유 공장이라는 사명으로 세워진 공장이 나옵니다. 어리지 않네요. 네. 1160마리의 젖소, 일본산 우유 700톤, 직원 117명으로 시작된 곳이었는데요. 당시 우유는 가격이 다른 음료에 비해 비싼 편인데다가 차를 마시는 게 일상인 중국인들이 평상시 가볍게 마시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음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네몽고 1위 시럽으로 사명을 변경할 무렵엔 상황이 달라졌죠. 중국은 매년 도시화 진행으로 우유, 커피, 아이스크림 등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요. 게다가 우유가 완전 식품에 가깝다는 정보는 건강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가던 중산층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윽고 우유는 필수 식품으로 인식되었고 1위 우유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1위 우유는 특히 중국의 3대 유제품 분야인 우유, 아이스크림, 분유에서 뛰어난 인기를 얻으며 중국 유제품 시장의 48%를 차지했고 2,400여 개의 목장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잘 나가기만 하면 뭔가 불안하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08년 일이 터지고야 마는데요. 바로 전 세계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중국의 멜라민 분유 파동. 네, 맞아요. 네, 이 분유의 부피를 늘리기 위해 공업용 화학 제품인 멜라민을 분유에 섞어 판매한 사건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5만 3천여 명의 환자들이 발생하고 6명의 유아가 사망하며 중국의 식품 안전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하게 됩니다. 당시 많은 유제품 제조업체들은 파산 지경에 이르렀고 1위도 17억 위안, 약 3,100억 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입습니다. 어려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멜라민 파동으로 중국 소비자들이 자국 브랜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 건데요. 따라서 수입 브랜드 유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영화 조제 분유 시장은 외국 기업들의 동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성공한 기업의 특징은 뭘까요? 전화위복? 네, 바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자세겠죠. 네. 이를 계기로 1위 우유는 국제 수준의 운영 관리 시스템과 생산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저한 식품 위생에 앞장서며 중국인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게 됐고 결국 외국 업체들의 독식 틈에서 살아남게 되죠. 이후 중국의 유제품 시장에서 13년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1위. 탄탄하게 다져진 위기 극복 능력으로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쭉! 근데
근데 2008년도면은 미용 씨가 몇 살이었죠? 그 멜라민 파동 기억나요? 네, 저는 그때 초등학교 6학년. 잠시만요. 초등학교 6학년. 네. 다행히 분유를 먹을 때는 아니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소식을 접하게 됐던 게 이제 산로라는 브랜드였는데요. 그 브랜드에 이제 분유를 먹고 이제 처음으로 일이 생겼었어가지고 이제 대대적으로 뭐 검사하고 그랬었는데 진짜 엄청 났어요. 그때 제 주위 분들도 거의 다 중국산 분유는 이제 애들한테 먹이지도 않고 거의 다 이제 수입으로 그렇게 할 정도로 되게 이제 엄청난 반응이 파동이 컸네요. 네, 그쵸. 진짜 이거는 컸어요.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음식 갖고 장난치는 거는 진짜 맞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맞아요. 그 우유를 가장 먹는 연령층이 이제 어린 친구들이고 또 특히나. 분유는 또 맞아요. 애기들이 먹는 건데 이거는 너무나 재질이 나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 우유 업계에 또 한 개의 핵폭탄이 떨어졌다고 해요. 네, 멜라민 분유 파동이 일어나고 3년이 지난 2011년도에 우유 중독 사망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거든요. 그게 깐수성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네. 우유를 먹고 갑자기 식중독 증세를 보인 환자들이 39명이었는데 그중에 영유아 3명이 사망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였던 거죠. 꿈물. 네. 근데 이게 우유 자체 문제는 아니었다고 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목숨을 노리고 벌인 사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우유의 네. 잘못은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유회사가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허술한 검사 시스템 자체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술렁이던 우유 업체가 또 한 번 큰 타격을 그러니까요. 입었을 것 네. 같아요. 아, 진짜 이게 이런 일들은 두 번 다시 일하면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은 네. 근데 뭐 이 일 덕분에 그래도 이제 중국 유제품 제조업체들이 약간 이제 그런 위생관념이 훨씬 절저해졌다고 하니까 네. 뭐 그건 장점으로 보고 좀 이제 앞으로는 이제 훨씬 더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1위는 이런 위기도 극복하긴 했지만 시대의 흐름도 참 잘 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에는 한 자녀만 낳을 수 있는 정책이 있었잖아요. 아, 네. 지금 완화됐지만. 네. 근데 이 정책이 완화가 되면서 4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일에서 나오는 제품이 뭐가 있는지가 궁금한데 아, 그러게요. 우리 저 미용 씨랑 페이스님 같은 경우는 어떤 거 먹어봤는지 여쭤봐도 돼요? 네. 아, 네. 일단 1, 2 브랜드에서는 네네. 이제 5가지로 나오는데요. 우유, 분유, 그리고 아이스크림, 그리고 음료수, 그리고 이제 요거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요거트까지. 네. 아, 네. 우유가 근데 이게 또 네. 그냥 우유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우유 내에서도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뭐 무슨 찐된 여지奶,营养舒化奶, 그리고 애들이 마시는 QQ신儿童成长奶 이렇게 이제 총 합치면 1000여 가지 정도. 천여 가지요? 네. 와. 저는 반대로 이제 네. 우유는 우선 많이 먹고 컸으니까 그쵸. 거기서는 새로운 우유, 우리나라에 없는 우유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왜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많잖아요. 근데 네네. 거기에는 무슨 파파야 우유, 뭐 과일 우유들 되게 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즐겨 먹었었던 기억이 나요. 네, 여러 네. 가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일이란 이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네. 좀 되게 중국스럽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일이. 이게 뭐 어떤 뜻일까요? 이게 정말 중국 이름인가요? 읽을 때는 1위라고 읽는데요. 되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 1위가 어떤 그 유래를 가지고 있다. 근데 가장 무게가 실리는 어떤 제가 생각할 때 무게가 실리는 이름의 유래는 이자가요. 네. 지금은 보통은 고유명사로 많이 쓰이지만 예전에 고대 한어에서는 니, 타, 뭐 따자 이런 걸 가리키는 인칭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리는 이롭다 할 때 리자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이롭다. 따지아에게 이롭다, 우리에게 이롭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약간 널리 이롭게 하다. 그렇죠. 호밍인가 네. 동생이랑 좀 네, 비슷한 1위 느낌이네요. 맞아요. 네. 이리만의 특징 같은 거 뭐가 있을까? 약간 좀 생각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중국에 되게 오래 있지 않았지만 1위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 로고예요. 로고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러니까 파란색과 초록색이 잘 조화되어 있는 로고가 있거든요. 네네. 그 파란색이 푸른 하늘을 의미하고 그다음 초록색이 그 초원 같은 초원. 걸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신선한 목장 그리고 푸른 하늘에서 잘 큰 것 같은 어떤 그 젖소들의 모습 막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게 그 브랜드의 이미지 메이킹을 좀 잘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럴 그리고 수 아무튼 있죠. 이렇게 많은 이유들이 좀 1위 제품이 사랑받게 한 이유인 것 같은데요. 2016 글로벌 우유 제품 20대 기업에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진입을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 위대한 업적을 가능하게 한 1위의 저력이 무엇인지 키워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하나.
광고빨 제대로 사리는 기업입니다. 광고빨? 네. 사실 요즘 뭐 화랑팔 뭐 이런 여러 가지 많는데 화장빨. 화장빨, 머리빨, 뭐 조명, 화면빨, 렌즈빨. 근데 이제 광고빨로 지금 들어가는 건데요. 이리가 그렇게 광고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광고를 활용을 잘해요. 그래요? 네, 뭐 다양한 PPL이나 이제 톱스타들을 이제 광고에 출연시켜서 이제 뭐 주목을 받고 이제 그런 데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를 잘하는 그 네, 얘기를 해. 그 어떤 사례들 같은 게 있어요, 혹시? 네, PPL이 간접 광고를 얘기하는 네네. 거잖아요. 다양한 영화나 우리가 뭐 드라마 통해서 PPL 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네. 2011년 트랜스포머 3가 PPL을 시작했었는데, 오. 네, 그때 이제 이리와 뭐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영상을 보면서 같이 찾아볼게요. 네. 네, 숨겨진 이리 찾아보세요. 아, 저건가? 우리 뒤에 우유 마시고 계시는. 이게 1위 제품이에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리고 갑자기 정확히 우유 마시는 게좀 우유라는 말이 나오고 밀크 마신다. Finish my Shuhua milk, Donnie. May I finish my 슈황 milk? milk. I care about respect. 이거는 PPL이 아니라 거의 직접 광고. 그래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더 웃긴 게 원래 이 장면 위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1위 측에서 요구했던 상황이 이제 네.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마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 트랜스포머 중에 네. 그 제일 유명한 그 버블비 있잖아요. 범블비. 범블비. 범블비가 이제 우유를 마시고 힘을 내는 장면을 욕을 했었대요. 말도 사람이 기름을 먹으라요.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걸 했었는데 무리수가 아닌가요? 네. 아마 그거 듣고는 이게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공개 이렇게 바꿨던 건데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얼마나 웃겼을까요? 네. 감독님이 현명하셨네, 이거.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중국으로 포맷 수출됐던 아빠 어디가에서도 이 우유가 자주 등장하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급격하게 상승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PPL도 너무 심하면 좀 비호감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예를 맞아요. 들어서 막 주인공이 더워 에어컨 좀 틀어 막 이러는데 갑자기 에어컨이 주민이 이렇게 쫙 들어가거나 네. 뭐 절망에 빠졌던 주인공이 갑자기 홍삼 에키스를 이렇게 마시더니 마시게 된다든가 네. 그렇죠. 이런 건 조금 비호감인데 딱 저랬는데 갑자기 역시 헬로본 좋다. 뭐 이런 생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냥 가끔씩. 네, 본 적 있어요. 공감하시죠. 근데 1위는 이렇게 굵직굵직한 매체를 잘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TV 광고 또한 늘 화제라고 하는데요. 네. 당대 최고의 톱스타들만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예, 제가 제일 사실 좋아하는 분이 그 주걸륜 씨. 저는 말할 수 없는 비비를 너무나도 재밌게 봐가지고요. 네, 근데 이분이 우와. 분명히 여기에 한 번쯤은 출연했을 것 같다. 네, 약간 예, 맞아요. 광고 찍어봤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아, 진짜 팬이신가 봐요. 너무 좋아요. 아니면 중화권 스타 주걸륜 씨밖에 모르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예, 예. 네, 주걸륜이 엄청 느끼한 멘트를 날리면서 광고를 찍은 게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영상으로 같이 볼까요? 아, 네. 加他一下了。在摇什么呢？果粒啊，摇摇好喝嘛。还有酸奶呢。酸奶爱上果粒，爱就在一起。伊利优酸乳，我要我的滋味。 주걸륜이 사실은 이걸 흔드는 척을 하면서 네. 이걸 그, 보다가 예, 이렇게 그 여자의 그 왜 옛날에 그 있었잖아요. 이렇게 뭐 흔들며 친구 되는. 핸드폰 흔들면 사실은 뭔지 알아요. 휴대폰을 이렇게 흔들고 있었는데 이제 네네. 이거 과일 음료를 흔드는 것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아. 네, 타이샤 빨리 얘를 추가해. 근데 네네네. 이제 여자가 딱 보고 뭘 흔들고 있니? 이러니까 아니 나는 요구르트 이거 과일 요구르트 흔들고 있어. 막 이런 이 오글오글한 내용이에요. 그 그래서 다음에 둘이 여자분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귀엽다. 그 여자분이 마시고 그쵸 마시고 우와 이 안에 과일 알갱이가 들어있어. 뭐야, 세상에. 완전 다른 네, 과일 내용이네요. 알갱이가 들어있어. 그래서 이제 이 마시면서 친해지는. 还有酸奶呢。酸奶爱上果粒，爱就在一起。 내 사랑이 꽃피는 네, 그런 광고였던 거죠. 네, 그리고 귀엽네. 저기 마지막에 이제 이런 대사가 나와요. 酸奶爱上果粒，爱就在一起라는 대사인데요. 뭐예요? 이게 이제 번역을 하자면 요거트와 알갱이가 사랑의 퐁당, 맞아요. 사랑은 네. 함께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광고가 잘 어울리죠. 사랑은 함께하는 하는 것. 것. 酸奶爱上果粒， 요거트와 알갱이가 사랑의 퐁당, 爱就在一起。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아, 근데 정말 근데 이런 것도 말고도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제 그 김수현 씨도 맞습니다. 한참 또 한리얼품. 유명했을 네, 때 맞아요. 그 광고를 썼다고 합니다. 메론맛 우유를 김수현 씨가 광고했어요. 네. 네. 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올림픽을 후원한 최초의 식품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과 2012년 영국 런던 올림픽 등에서 국제 행사할 때마다 중국 선수들에게 우유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앞으로 일일 광고 언젠가 출연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중국어 공부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어부터 열심히 하고.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알아볼까요? 네, 키워드 둘, 요거트가 답이다입니다. 이 보면 1위에서 뭐 당연하게 이제 요거트도 맛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1위 요거트의 맛도 맛이지만 중국에는 지금 요거트가 엄청 인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때문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요거트와 요거트의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싼나이바라는 게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싼나이바? 네, 그러니까 뭐 과일 주스 가게처럼 요거트 가게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도 확실히 더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중국인들이 요거트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중국 인구의 90% 이상이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당을 분해하지 못하는 유당 불내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근데 이게 유당불내증이면은 이 우유 먹고 배 아프고 그런 거면 맞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네, 못 마시는 분들. 그런 게 있군요. 네, 이 점을 고려를 해서 네. 이 유당 불내증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해서 인기라고 합니다. 저유당 우유나 우유를 못 마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단백질 함량을 높인 요거트도 출시를 했다고 하네요. 네.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워낙에 이제 같은 이제 제품 내에서 선택의 폭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맛이나 그러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원소에 따라서 이제 자기 취향대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인기는 되게 많아요. 네. 또 이런 인기에 발맞춰서 1위는 미국 유기농 요구르트 생산업체인 스토니필드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고 해요. 네, 지금 가장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1위라고 하네요. 네. 인수까지 하게 되면 얼마나 더 성장을 하게 될지. 그리고 또 이제 1위가 되게 머리 좋은 게 네. 지금 급격한 성장을 지금 누리고 있는 또 다른 이제 방향 하나 있거든요. 네. 뭔가요? 바로 그 할랄 제품 생산입니다. 할랄 제품 뭔지 아시나요? 그 이슬람 교도 분들께서 드시는 그거 네, 맞아요. 그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 식품 업계 핫 키워드가 할랄인데요. 예. 할랄 식품 시장에서 중국 부어들의 이제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1위 그룹은 대륙에서 가장 큰 할랄 제품 생산 기업이라고 해요. 1위 그룹의 할랄 유제품 매출이 4년 만에 30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1위 그룹 성장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1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일상을 틀고 있는 이제 중국 기업들은 계속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으로부터 바로 3시간 전에 중국에서 입국을 하시고 숨 쉴 틈도 없이 바로 왔답니다. 저는 상해법인에서 매장 영업을 맡고 있는 영업팀장 이춘승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었습니다. 이 칸마, 틴지 저뭐야, 뭐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네, 그야말로 멘붕이었겠네요. 네, 그랬었습니다. 중국 진출의 기회는 어떻게 생기신 건가요? 내가 만약에 사장이면 이거 아침 7시에 나오는 거 힘든데 매일 출석하는 사람 보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에 다른 사람들 힘들어서 도망가겠다라고 생각할 때 너는 안 도망갈 것 같아서 보낸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중국은 넓고 기업은 많다.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을 통해서 중국 기업 문화를 살짝 엿보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화이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오셔서 중국의 대기업 문화를 살짝 엿볼 수 있었는데요.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진짜 오늘 또 이제 어떤 분야에서 대륙 진출 프로젝트 성공한 사람이 나올지 많이 궁금한데요. 근데 이분이 아직까지 숨 못 고르셨어요. 네. 갑자기 여기 거친 숨 소리 계속 들려요. 이렇게. 네, 저도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지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좀 계단으로 올라오신 건가? 그건 아니고요. 지금으로부터 바로 3시간 전에
중국에서 입국을 하시고 와우. 인천공항에서 입국까지 지금 숨 쉴 틈도 없이 바로 왔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열정, 진짜 베이스는 네. 보게 되는 그 열정 대단하게 그러니까요. 느껴집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실제로 중국에서 일하시는 분이 오시는 거네요. 네. 더 궁금해지는데요. 빨리 모셔봐야겠습니다. 이춘승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해법인에서 매장 영업을 맡고 있는 영업팀장 이춘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고객 관리부터 매장 직원 관리까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바쁘실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3시간 전에 공항에서 달려오셨다고요. 혹시 저희 때문에 일부러 오신 건가요? 네, 제가 차이나 코드 진짜 팬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페이 선생님 때문에 알게 돼서 역시 실물로 페이쌤.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아, 이렇게 페이쌤의 글로벌한 네. 인기 또 스승의 어떻게 날입니다. 생각하세요? 부럽습니다. 왠지 저희보다 훨씬 더 빨리 일이 제품 광고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것들부터 부럽습니다. 네. 근데 너무 네. 자기소개 짧게 해주셔가지고 더 네. 궁금해요. 더 어떤 일들 하고 계신지 더 긴 자기소개를 듣고 싶어요. 베이쌤,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해졌네요. 네, 더 듣고 싶어요. 네. 네, 사실 뭐 매장 영업 관리라는 게 어렵게 설명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네.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해야 되니까 제품이 잘 나가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제품을 나가는 직원들의 서비스는 어떤지 서비스도 확인하고 그리고 매장이 지저분하거나 더러우면 안 되니까 매장의 위생도 살피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발생한 매출들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없으면 안 되는 분이네요. 네. 그런데 궁금한 게 그 업체에 처음에 어떻게 입사를 하게 된 계기 이런 게 좀 그러게요. 궁금하거든요. 아, 예.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창피한데 네. 네? 그 당시에 여자친구가 피자를 되게 좋아해서 여기에 입사하면은 피자는 원 없이 먹이겠구나 그 생각에 로맨티스트다. 근데 그 하니까. 여자친구분 아직도 만나고 계십니까? 그럼 왜 물어봐요? 네, 자, 누구지? 안때가 역시 네. 진짜 사람한테 네. 뭔가 이렇게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계기가 생각하고 중요하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중국까지 가서 이제 입사할 정도면 뭔가 되게 중국어 잘 쓸 것 같은데 그럼 흔히 말하는 맞아요. 스펙 같은 것도 빵빵했을 것 같은데요. 아, 제 얼굴을 봐서 알겠지만 제가 놀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소위 말하는 명문대도 아니고 그리고 스펙도 열심히 쌓질 않아가지고 취업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여기 차이나 코드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네네. 혹시나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중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중국에 간 지가 이제 5년이니까 5년 됐어요. 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차이나 코드 처음 시작했을 때랑 거의 비슷한 상태였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뭐 실력도 맞아요. 아니고 사실 뭐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게요. 저희가 아직 6개월을 했는데 숫자가 아직도 잘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요? 저는 다 이제 하신 지가 너무 오래된 건데. 합니다. 다시 숫자 마스터했죠, 공부를 해야겠네요. 마스터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근데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취업을 이제 준비하시다가 어떻게 중국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지 제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제가 뭐 어려서부터 딱히 뭐 중국을 좋아했던 건 아닌데 제가 좋아했던 것들이 나중에 살펴보면 다 중국에서 나왔더라고요. 제가 좋아했었던 삼국지라든지 수호지라든지 그게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번역되었던 거. 네네. 너너 맹자, 그다음에 쿵우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렸을 때 노노맹자를 생각하셨어요. 네. 공부는 안 했는데 좀 그런 것들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에 오게 됐는데 네. 되게 많이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있던 지인들하고 알고 있던 동네에서는 그 당시 5년 전만 해도 중국에 대해서 뭐 이렇게 택시 안에서 잠들면 장기가 털린다든지 밤늦게 다니면 납치된다든지 맞아요. 그런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선입견 많죠. 네, 맞아요. 그런 이미지들을 떨쳐내는데 좀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가기 전에. 네. 그런 상황에서 중국 시장을 목표로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한국에서 처음 입사를 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에 대해서 회사에서 많이 집중을 하지 않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처음 들어갔을 때는 설거지와 배달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진짜 막 그냥 첫 단계부터 그냥 차근차근 계속 하셨던 거네요. 네. 처음 그래서 한 1, 2개월 동안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네. 나중에는 그 자괴감을 떨치기 위해서 이거 내가 설거지와 배달만 하려고 온 거 아니다 해서 네. 나중에 일 잘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쉬는 날에도 찾아가서 그 일을 배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부점장, 점장, 슈퍼바이저까지 이렇게 승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중국 진출의 기회는 어떻게 생기신 건가요? 회사에서 네. 이제는 중국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중국에 갈 사원을 모집한다고. 네. 딱히 이렇게 방법은 없었었는데 회사에서 중국에 가는 인재를 모집한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7시에 매일 이렇게 아침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중국어 수업 같은 거 네. 진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을 먼저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데 목표를 두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어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새벽반부터 딱 듣기 시작해가지고 공부했던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보미 씨랑 줄리안 씨도 아이. 그런 대륙 진출에 지금 꿈을 안고 우리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오, 하오. 두 분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시고 그런 거죠? 네. 새벽에 막. 새벽에 네. 중국어를 꿈을 꿔요. 저도 대화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그죠, 꿈에서. 네.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까 그 새벽부터 중국어 배웠던 그 열정이 너무 궁금한데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네.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보고요. 벌써 네, 5년이 넘다 5년이 보니까. 됐네요. 열정이 일어나요. 예. 열정은 다시 또 이렇게 살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기억을 해보면 그 당시에 제가 출석을 목표로 했었던 거는 굉장히 단순해요. 왜냐하면 회사 내에서도 중국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HSK 6급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거나 아니면 저보다 매장 업무에 대해서 잘하는 베테랑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경쟁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언어도 안 되고 매장 업무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사장이면 이거 아침 7시에 나오는 거 힘든데 매일 출석하는 사람 보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에 매일 참석하는 걸 목표로 뒀었습니다. 성실함을 무기로. 근데 사실 중국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아침에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진짜 생각보다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사실 저도 새벽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월초에는 학생이 많아요. 네. 근데 월말이 되면 전멸입니다. 네, 정말 춘승 씨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저도 어학원 아침반을 끊어본 적이 있어서 해봤죠. 아는데 네. 등록하러 갈 때는 그렇게 막 호기로울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또 3일만 지나면 그렇죠. 아침에 알람 소리 들을 때마다 고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오늘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네,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막 친구랑 약속이 생길 것 같기도 네. 하고 내일은 진짜 꼭 나가야지 이러면서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약간 전 추승 씨가 이제 그런 합리화가 전혀 없으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요, 합리화 저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알람 소리를 못 듣거나 아니면 그 회식을 새벽 막 2시, 3시까지 막 2차, 3차까지 달리고 그러면 네. 7시에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갑에다가 이거 적어놨어요. 목표를 2개를 우와. 지정을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데다 계속 놔뒀어요. 뭐라고 적으셨나요? 네. 첫 번째는 일상적인 중국어는 좀 할 수 있도록 하자. 거기 중국에 가자고 생각을 했었던 게 나중에 회사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데 그렇죠. 중국어를 할 수 있으면 이 중국어가 나중에 내 밥벌이가 될 수도 있는 거다. 이 생각을 했었고 중국 시장이 두 번째는 중국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 여기에 있는 외식업이라든지 중국 문화라든지 중국어를 갖춘 겸비한 인재가 점점 더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나가자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마음에서 이런 목표를 다 삼으니까 가능했던 거군요. 네. 네. 나중에 중국에 가게 됐었을 때 사장님이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뭐 네가 중국어 뛰어나서 보낸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매장 업무가 잘하는 것도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온 거 그거에 높은 성실함. 점수를 줘서 다른 사람들 힘들어서 도망가겠다라고 생각할 때 너는 안 도망갈 것 같아서 보낸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혹시나 매일 나왔지만 그래서 잔 거 아니죠? 예. 나중에는 저 혼자만 수업을 1대1로 할 때도 있어서 3개월 차 진짜? 때는 3개월 차 때는 저 혼자 1대1로 수업할 때가 있어서 도저히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근데 딱 일병단심인 것 같아요. 딱 정해진 목표를 끝까지 벗어나지 않는다. 멋지시다. 성실하십니다. 근데 사실 저희도 중국어를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어려웠던 점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점들은 없으셨나요? 저는 그게 한국에서 배웠을 때랑 막상 중국에 갔었을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맞아요. 그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당장 필요한 거는 이 택시기사 아저씨에게 택시를 타고 왔었을 때 저기서 내려주세요. 이 말이 당장 필요한데 책에서 배운 거는 니 칸마 뭐 맞아요. 봤니? 오늘 날씨가 볼 수 있니? 어때요? 이런 거 알려주니까. 친치 전뭐야? 뭐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정작 필요한 것들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배웠었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게으름 부리지 말고 열심히 할 걸. 그리고 내가 좀 외웠다고 생각해가지고
아 이거 다음 걸로 넘어가자 했는데 그게 막상 나갔을 때는 상대방이 못 알아듣거나 네. 아니면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거나 그래서 꾸준하게 반복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진짜 저도 기억나는 게 네덜란드어를 좀 배웠었어요. 2년 동안. 근데 저희 선생님께서 한 7개월 때쯤에 갑자기 무슨 병 이름부터 결시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굉장히 멘붕이 왔던 게 내가 막상 밥 시킬 수도 없는데 병부터 이름 배우면 되게 쓸데없겠다라고. 그래서 그때 친구들하고 이욕 이뤘었거든요. 정말 가끔씩 이제 그 막상 이제 일상생활 쓰는 네. 것들과 교과서 나오는 거 많이 다른데 맞아요. 그런 것 좀 많이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면 페이 선생님 책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깨알 홍보까지. 네. 진정한 팬이십니다. 네. 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중국에 가게 됐는데요. 가고 싶었던 곳이긴 하지만 좀 막상 가보면 긴장이 좀 됐을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영어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막상 외국인을 보면 헬로 한마디에 좀 머리가 이렇게 Oh, hello, how are you? What's your name? You know, I've been like watching you all the time right now. I thought like, wow, she's very beautiful. I really want to talk to you, because I really feel that you know some stuff.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중국어가 더 편하죠? 네, 중국어가 네. 아, 니하오, 네네. 네, 근데 저는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이제 중국 근무했을 때도 사실 그게 되게 긴장되고 힘들었는데, 네, 우리 춘승 씨는 중국어를 물론 3개월간 배우긴 했지만 또 되게 완벽한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어려움이 진짜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네, 페이 선생님도 어려웠다고 하는데 네. 그 3개월 배워가지고 갔는데 뭐 그러니까요. 얼마나 하겠습니까? 일단 공항부터 도착했을 때 아, 속된 말로 맞아요. 멘붕이 왔었어요. 네. 아니 비행기도 그때 처음 탄 거였는데 아, 그래요? 네, 짐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앞에 중국어가 보이니까 밑에 영어도 써져 있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어가. 그래서 영어로 거기 있는 공항 직원들한테 대화를 시도해도 이 사람들은 전혀 영어를 맞아요. 하지 않고 중국어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야말로 멘붕이었겠네요. 네, 그랬었습니다. 네, 어쩌면 많은 취준생들이 이렇게 다 갖춰져야 외국으로 진출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여기 즉 이제 조이도 지금 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 대륙 진출 대륙 프로젝트. 진출.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딱 중국에서 도착하기만 했는데 막상 거기서 일하는 거에서 듣지 못했으니까 자 다음 주에도 저희 춘승 씨의 이 정복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작성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서 한국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를 잘못 알려줘서 회사에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한국에서는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달라고 디테일로 하는데 중국에서는 차부터 뭐 거의 비슷해. 아니면 마샹 곧 다 돼. 그래서 항상 한국 분들이 처음에 오면은 네.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마샹이라고요. 그놈의 말은 왜 이렇게 느리냐고 하면서. 네.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짜이젠. 바이바이.